저금리 시대, 갈 곳 잃은 자본이 몰리는 곳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소액 주주들이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너도 나도 동학개미가 된 상황. 신앙적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 포럼이 매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세계 19위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15위입니다. 웬만한 지표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하위권이랍니다. 바로 금융 이해력에 관한 점입니다. 금융산업은 큰데 금융 이해력이 낮다 보니 이 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금융에 관한 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직결된 게 바로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 저널리스트 예민수 박사님, 재정 전문가이신 주식회사 핀톡 백정선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옛날 돈은 말이에요. 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제 돈을 통해서 세상에 다 보였다고 그러고. 그런데 요즘 돈은 다 막혀 있어서 네. 돈만 보이지 세상에 안 보인다 그러는데 요즘 대형 서점 이렇게 가보면 베스트셀러가 대부분 다 돈에 관한 또 재정에 관한 책인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젠 그 저축해서 돈을 모으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장기적인 저금리 상황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테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네. 거고요. 이 테크를 위해서는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또 인생의 좀 깝깝한 문제는 부채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부채가 그 가계 부채가 1,827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400조로 보면 한 그 4년치 정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채 때문에 늘 답답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근데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또 문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빛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네, 빛 가운데. 예. 자, 그러면 이런 책들이 나오면 우리 예민수 박사님도 좀 주의 깊게 읽으세요? 저요? 예. 저는 뭐 출판사에서 주기도 하고, 네. 제가 또 글도 쓰고 하는데요. 그래도 사실 책이 안 팔리는 시대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들도 책 쓰셔도 아마 잘 안 볼걸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3천 권만 팔면 그렇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도 책 사본다는 게 좋은 거고요. 네. 안타까운 거는 돈에 대한 생각, 철학, 의미보다는 나는 땡땡땡으로 10억 벌었다. 이런 책들이 많고 그게 사람들 손이 가거든요. 성공신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전문가 두 분이 오셔서 여러분 돈에 대한 개념, 또 돈 버는 방법 좀 지혜롭게 알려드릴 것 같은데 이 방송에서 시청하지 않는 분들은 손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의 이해도가 좀 낮다. 그냥 뭐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우르르 몰리고 또 어떤 사람은 뒷북치고 네. 늘 이제 그래서 손해봤다, 뭐 돈 벌었다 이런 얘기가 먼저 극에서 극을 달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금융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요? 예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급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저지러 보고 나서 남 잘 그다음에 된다면 나도 한번 차츰 해보고. 배운다 뭐 이런 생각이 몸이 먼저 가는 거죠.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데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하는데도 보면 먼저 저지러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쌓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연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5년에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은 꼭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보고 나서 그렇죠.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절대 듣지 않아요. 그 왜 했냐 그러면 누가 그러는데 좋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대박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박 났다고 그러고. 그럼 못 배운 것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가르쳐주지 거에 않으니까. 대한 어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돈 버는 방식이 네. 결국 떼돈을 벌었다 그러면 부동산. 예. 그래 이런 쪽으로 가다 그것도 안 보니까 됐잖아요. 벌써 떼돈. 예, 떼돈. 뭐 뭔가 좀 그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래서 왜 안 배웠을까요, 사람들이?
뭐 워낙 이제 빠르게 경제 성장하면서 그럴 여력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금융시장이 뒤처진 것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회사가 거래소가 주식이 언제 생겼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네. 1600년에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동인도 회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국의 네, 1602년인데 네. 1600년에 서구에서는 유럽에서 주식, 옵션 뭐 이런 것까지 거래하고 그랬거든요. 거래소가 있었는데 1600년이면 우리나라를 제가 거슬러 봤습니다. 우리나라 뭐였지? 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 임진왜란, 정유재란 지나고 선조 때 막 아마 전후 복구하느라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무명치마에 그냥 손으로 흑사파고 있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 400년이 뒤졌으니까요. 우리가 금융에 대한 이해나 금융 시스템을 못 따라다니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늘 맞죠.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하는 거는 어쨌든 다른 나라의 것을 좀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수준에서 그래서 뭐 우리 어릴 때 제일 많이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안 가르쳤어요. 왜냐면 부모들이 모르니까. 모르니까 안 가르쳤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 그러면은 뭐 유대인 교육 또 유대인들의 어떤 경제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백 대표님도. 백 대표님은 그 유대인 교육에 관한 장점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에 대한 가치 개념을 정확히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한테 돈에 대한 가치 개념, 노동의 신성한 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너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다 자 책임져 주마.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도 엄마한테 어느 직장 가야 되는지 저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심지어 군대 갔는데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까지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준점들. 그러니까 유태인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얼마짜리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네가 어떻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을 좀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는 돈을 그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많이 벌 수 있다 이거 외에는 돈의 가치를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유태인들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번 분들, 뭐 세계적 창업가들 다 유태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유태인들의 힘은 뭐냐? 유태인들의 힘은 하나님이죠. 믿음 그렇죠. 성경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죠. 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유태인들이 사실 디아스포라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암스테르담 유럽이나 이쪽으로 갔던 거거든요. 거기서 자본시장을 형성한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불을 일군 건데 우리는 뭐 12살에 돈 모아주고 유태인들이 뭐 정치적으로 이런 것만 사실 생각하는 아니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 하잖아요. 돌잔치 때 돌통장. 돌잡이. 네. 돌통장 통장을 이렇게 그 아이로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는 네, 네. 통장을 선물로 하는 그런 일들이어서 돈. 네, 그러니까 뭐든지 네. 돈.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가 아니라 네. 공부 잘해가 좋은 데 가라. 네. 이것에만 이제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경제 훈련이나 경제 교육 같은 건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어차피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은 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29살인데 예. 직장 생활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돈을 어떻게 모으냐 했더니 이제 어렸을 때 아빠가 용돈기 입장을 제가 이제 기입하도록 했는데 용돈기 입장 기록한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과 지출에 대한 이렇게 백 대표처럼 이렇게 생기신 분은 그런 걸 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네. 아니, 아기 때부터 그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고 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급한 일이 있어 돈 좀 빌려달라 했더니 네. 못 빌려주겠다. 왜?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아빠 문제는 아빠가 해결하고 내 문제는 잘 내가 되네. 해결했다. 이 기준이 서운했어요? 좀 섭섭하긴 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경제 교육이나 그 훈련 네. 또 부모님들이 그런 지식을 좀 자꾸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왜? 근데 부모가 알아야 알려주죠. 그러니까요. 부모가 마을에서 뭐 사실은 돈에 대한 지혜나 지식이나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본 방법이 없는데 돈 얘기가 아니라 돈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돈 걱정 뭐 그다음에 그런 얘기만 많이 하는데 자녀들이 사실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제 예. 프로그램에서 두 분을 모신 게 네. 이제 어차피 이 방송은 우리 부모들이 주로 봐요. 네. 부모님들이 보니까 오늘 좀 확
확실하게 네.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지식들을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좀 네. 최종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네네. 제가 잘 예. 편집을 해서 좀 전달해주고 할 테니까 네. 오늘 다 쏟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방송이 좀 막 퍼지면서 네. 크리스찬의 재정 관리라든가 어떤 돈에 대한 어떤 개념의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다. 이제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변질이 되어 가냐면 뭐 이 이솝 우화도 개미 배짱이 얘기를 이렇게 각색을 하잖아요. 뭐 개미는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관절염이고 뭐 디스크 걸려가지고 노년에 그냥 네. 끙끙 앓다 죽었고 배짱이는 여유를 즐기고 뭐 인생을 즐기다가 어떻게 오디션에 잘 돼가지고 뭐 트로트 가수가 돼가지고 뭐 대박이 났다 뭐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서 이제 인생은 즐기는 거다 또는 어떤 열심히 노력하거나 수고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박 터지는 어떤 사건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하나의 문화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치가 많았잖아요, 목사님. 네, 네. 목사님이나 백 대표님 저희 성장할 때는 우정 혹은 뭐 자연, 가족 뭐 그렇죠. 이런 게 많은데 지금은 오로지 가치가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돈에 대한 가치가 너무 많아진 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개미 배짱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너무 또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돈 번 사람들은 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일확천금 번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는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선한 부자가 그럼요. 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도 빌레몬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네.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다 거부가, 부자입니다. 네. 되는 건데 이제 어떤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돈을 잘 모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 30, 40대가 요즘 그 돈을 버는 주체 세력으로 등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도 부동산 시장에도 가장 주도 세력이 30대인데 이 30대가 50대, 60대, 70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꼰대로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이 꼰대라는 말씀을 써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꼰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CD 세대. 근데 이분들은 그 이자가 높았을 때 맞습니다. 그냥 돈 넣어놓고 이자 꼬박꼬박 받으면 됐는데 건물 임대 사업.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그 돈을 모을 때도 높은 이자로 했으니까 적금 외에는 다른 거 손도 대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30대가 돈을 넣으려고 그랬더니 이자가 1%도 안 나와요. 1%도 안 나오니까 예전에 부모가 얘기하는 그 원칙을 쫓아가면 절대로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자기만의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이런 고민이 현실 속에서 상당히 심각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충돌하는 부분은 이제는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가졌던 어떤 경제관을 네. 자식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제 빨리빨리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의 경제 흐름에 눈을 뜰 수 있는 어떤 지혜 그리고 그런 어떤 해안을 갖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부모들의 역할인 것 같네요. 그 젊은이들 공부는 많이 해요. 예.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공부는 됩니까? 공부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부 안 하고 버는 건 더 위험하고 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해서 벌기 어렵지만 공부해야 되는 게 그게 다른 꼭 거예요. 이런 것 네. 같아요. 축구 경기할 때 해설자가 엄청나게 해설을 잘하잖아요. 네. 그 사람 공 못 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네. 그 돈이 뭐 어떤 부동산 정책을 네, 네. 해도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그 돈이 막 몰린다. 지금 뭐 2,000조 아까 1,800조 예.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부동산에 뭐 어떤 문제가 좀 터지기 시작한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주식 사라고. 네. 그죠? 그러면서 다른 건 일체 사지 말고 삼성 것만 사.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전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뭐 제가 찾아봤더니 동학 무슨 뭐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운동 네. 이 운동이 뭐 벌어졌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주식 얘기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이 정도까지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하면서 얘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투자나 주식 쪽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뭐 재테크나 전반적인 백 대표님 많이 얘기해 주시고 우리나라에는 동학개미가 있고 미국의 개인 투자는 로빈훗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시중에 워낙 돈이 많은데 그 돈들이 말씀하신 대로 갈 데가 없는 거죠. 처음에 부동산 같이. 그렇죠. 부동산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정부는 규제를 계속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자금이 다는 안 옵니다. 부동산에 간 자금은 그 성격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 자금들이 젊은이들도 그렇고 소위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에 나선 거죠. 근데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못된 건 그 전에 이제 일확천금 혹은 이제 주식에 투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저희 청년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크리스찬 투자 운영하시는 분들 CEO들하고 저희가 이제 청지기 모임이란 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투자업에 있는 게 참 힘들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건강한 투자 또 건전한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은 종이 조각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샀다 내일 팔려고 생각하는 거지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개념이니까?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거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예. 지금 주식 사요 마요? 지금 네, 지금 어느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아직도 찬스가 있어요? 그럼요. 뭐 좋은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엄청 많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하고 이제 우리가 예배도 다 사실 화상으로 드리고 회의도 화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택이 주도하기 때문에 언택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높고요. 소위 뭐 PR로 얘기하면 100배짜리, 400배짜리가 많고요. PR이 100배라는 얘기는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 1년의 이익을 몇 년을 모아야 내가 원금을 찾느냐? 1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습니다. 결국 대기업 또 뭐 그 우량 기업 이런 쪽을 잘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야죠.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기업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위대한 기업. 네. 정직한 기업. 그다음에 워렌 버핏을 많이 아시잖아요. 워렌 버핏은 그 성으로 얘기하면 해자가 있는 기업. 왜 옛날에 성복 두면 성 옆에 이렇게 연못을 파놓지 않습니까? 거기다 악어도 득실득실만 넣어놓고 이렇거든요. 이제 적들이 못 올라오게 그런 경쟁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유능한 성주가 성을 지키고 있느냐. 그렇죠. 재벌 2세인데 뭐 소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회사 이렇게 과덜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에 또 크리스찬이니까 저희가 정직한 기업, 카지노 이런 게 그런 거를 어떻게 찾아요? 그런 기업들요. 생활 속에서 찾는 게 좋죠. 제일은요.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음식료 회사를 다닌다. 근데 음식료 쪽에 잘할 거 아니에요. 이런 회사는 정직한 회사 음식 만들고 잘 된다.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자기 주변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남이 잘 된다 그러면은 나의 재정 어떤 형편도 모르고 그냥 막 저지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 빚 내고 저 빚 내고 그래가지고 그냥 질러버리고 이제 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그 뭐 투자를 한다든가 또 내가 경제적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나의 가정에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 재정 형편도 이런 것들은 어떤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현금 흐름을 자기가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내가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의 이 구조가 제대로 돼 있는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선 수익과 지출의 구조가 맞다. 그러면 또 다른 빚을 내서 뭔가 투자를 하려면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내한테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점검이 우선 돼야 돼요. 근데 이자 보통 이제 내가 10억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재정은 몇 %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대출 한도를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재정 원칙이 있는데 대체로 30% 이내, 내가 30%. 가질 수 있는 자산의 30% 이내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게 좋고 제가 매월 나가는 돈에 대한 개념은 내 지출 비용 중에서 20% 이내가 부채를 감당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원칙을 좀 정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내 현재 재무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자산과 부채를 좀 봐야 되는데 부채가 과도해서 한 방 저질러 버리겠다. 한 방 인생 뭐 있냐 격전을 일으키겠다. 이것이
그게 오히려 이제 한 방에 갑니다. 인생을 네. 완전히 망가뜨리는 네.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가장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내 재무 상태에서 자산과 부채의 밸런스를 좀 잘 봐라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세상에 하도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네. 해요. 어찌됐건 이제 오늘 우리 이 가정마다 좀 어떻게 미래적으로 지금에서 미래를 보면 이 팬데믹 사건 이후에 사태 이후에 점점 경제적인 두려움은 있잖아요. 경제 두려움은 있는데 가정마다 빚이 있을 거예요. 그 빚의 문제를 좀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느냐. 특별히 이제 뭐 대학생들 많이 둔 가정은 학자금 문제도 있고 끝없이 빚이 늘어나야 되는 환경이 될 텐데 그 빚을 지는 어떤 뭐 빚 없이 살 수는 없는 환경이 되기도 했겠지만 빚을 어떤 개념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빚 지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을 위해서 강의를 좀 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많이 연결을 시켜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어떻게 메우느냐의 문제예요, 목사님. 우리가 재정은 결국은 로마서 13장 8절 아시죠? 빛과 사랑의 비디오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고 성경이 돼 있다니까요. 예. 근데 빚 안 지고 살 수 있어요, 말이지. 그런데 말씀을 집 사면서 자기 돈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차 살 때도 일부 할부죠. 할부하지요. 신용카드 빚이지 않습니까? 다 빚이죠. 네. 근데 신용카드 쓰면 또 세제 혜택도 주잖아요. 현금 쓰라고? 그게 이제 말씀과 현실의 간극이죠. 그 간극을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메워갈 거냐. 가능하면 현금 사면요. 주유하시면 보통 한 5만 원 막 7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카드로 5만 원, 7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줬다 뺏으면 줬다 받으면 그만인데 지갑에서 7만 원 내가지고 벌벌 줘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현금을 사용한다거나 앞서 백 대표님 말씀하신 직장인들도 뭐 저도 그렇지만 카드 쓰면서 금액을 좀 그런 어플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조그만 가계부를 뭐 작성한다든지. 요즘은 뭐 카드 쓰면 금방 핸드폰에 뜨잖아요. 네. 뭐 나갔다가 뜨는 거가 뜨니까. 네, 총액만 뜨기도 하고 전체 관리가 좀 돼야죠. 예. 그 빚은 어떤 느낌으로 져야 돼요? 빚을 왜 질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돈을 통제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제가 죄를 통제할 수 없는 곳에 안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내가 건드려야 되거든요. 어떤 걸 건드려야 되냐면 내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산다는 원칙을 좀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만나는 하루를 넘겨서 먹을 수 없잖아요. 구약시대 그 만나로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남의 돈이라면 뭐 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황소도 뭐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그 그런 꿀 때 마음하고 갚을 때 마음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은 자기 삶에서 버는 돈 안에서 쓰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벗어나기 그 시작하면 빚을 지는 빚이 거죠.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빚이 그게 무서운 거. 자꾸 늘어나 버리면 그 다음에 빚이 자꾸만 자기를 압박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어느 날 보면 빚 가운데 들어 있는 겁니다. 빚 가운데. 예, 빚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빚 가운데 있으니까 빚 가운데 있으니까 소득은 적지만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사실 최고의 재테크다. 주식으로 단기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분들은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